예, 오늘 저희가 네 분을 모셨죠, 그죠? 네, 예.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아, 그러고 네. 앞에 뭔가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해요. 그러네요. 근데 또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크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예, 뭐 선수들이시니까 다. 예. 자, 오늘 모신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 치는데요, 여기? 예. 그리고. 공감과 미디어 예. 연구소 박상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전문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휴일인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네 분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지구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네. 분들 같아요. 맞아요. 네? 와, 진짜 이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된, 우리의 맨파워라는 것도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어떤. 호 박사님이나 이택수 대표님이 제일 바쁘시고, 또. 최 교수님이나 저는 왜요? 아니에요. 만만찮게 정말. 바쁘시던데. 그러니까. 예.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네 분을 모신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좀 잘 분석을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현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 박근혜 후보가 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선 발표하고 뭐 그랬는데. 중앙선대위요? 네. 중앙선대위. 예. 근데 내용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발표가 됐고, 그죠? 그걸 이제 뭐 수습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 박사님은 수습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수습은 된 것 같아요. 당 쇄신을 요구했던 의원들이 잠잠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당 내용을 수습하는 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평론가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새누리당의 쇄신, 거기에는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솔직히 시인한 것 같습니다. 대선 6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전부 가면 선거를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미흡하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쇄신까지는 못하겠고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니 이 정도 선에서 봉합하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게 박근혜 후보의 마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저께 선대위 보면서 또 다른 점에서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좀 시스템이 작동하겠구나. 그러니까 중앙선대위원장들도 임명했지만 총괄선대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캠프의 실무 총책임자가 정해진 거죠. 그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요. 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아마 다 박근혜 후보한테 물어보고 결재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일은 바로 선대위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가 정비됐다. 일단은 미흡하지만 그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네. 일단 전체적으로 커다란 네모 듣고서 형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통합이라든지 어떤 과거의 민주화 인사들 했던 것은 상당히 노력한 의지가 보여요. 그런데 특히 이제 김현장 씨 같은 분은 80년대에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부산 미 방화원 사건, 문화원 방화 사건 같은 것도 그랬고, 또 김중태 씨도 박정희 무덤에 침을 뱉으러 왔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기국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 분들 했던 것은 저는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고 박사가 지적을 잘 했습니다만, 일단 그 갈등이라는 것이 그냥 갈등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김종인 위원장과 이양권 원내대표의 그것은 결국 경제 민주화 둘러싼 갈등이었고, 또 안대희 위원장이 한강욱 전 검언에 대해서 했던 것도 이게 통합이 됐냐,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비리 인사가 왜 들어왔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권력 갈등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나름의 봉합은 됐지만, 이것이 만약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 다른 특히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소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충분히 다시 내연할 수 있다,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중앙선대위가 큰 규모로 발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동위원장도 여러분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주 회장 같은 경우는 그랬고 또 헌법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다리가 불편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들어왔던 것도 나름의 상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2030 세대나 40 세대를 포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역시 또 이재호 의원이 역시 합류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요. 역시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통합이나 박근혜 후보가 지향했던 그런 것들은 좀 미흡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남아있다고 상황이다 저는 볼 보는 수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 있다고 봅니다. 박 박사님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뭐 한 90점 정도 90점. 여유 있게 아, 좋아하십니다. 수고하시네요. 혼자 병법에 보면 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이기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예. 근데 지지 않게 준비할 수는 있다. 네. 라는 그 손자가 참 명언을 했습니다. 지지 않게 준비한다는 뜻은 우리 고 박사님 바둑 좋아하시면 아생연호 살탄다. 내가 두 집을 먼저 내고 그러니까 나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엉망진창이었죠 사실은. 수선하고 뭐 한마디로 깽판 5분 전이었는데 어쨌든 뭐 정리가 일정도 됐다라고 봐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게 이제 박근혜 후보가 불통 이미지가 있었는데 비교적 수습을 잘 해냈다. 뭐 안대위원장 안 한다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 전화기 꺼버리고 했는데 어쨌든 좀 따독거려서 다 이렇게 뭐 불러드리고 해서 일단 뭐 진정됐고 전열은 정비됐다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무성 전 의원이 이제 총괄선대본부장이 된 부분은 우리가 참모를 말할 때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비서형 스타일이 있고 참모형 스타일이 있죠. 비서형 스타일은 뭔가 하면 지시하면 집행하면 됩니다. 네. 자기 사고를 할 필요가 없죠. 참모는 뭔가 하면 자기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비서형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매번 박근혜 후보의 입을 보고 크든 작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서 후보의 결심을 얻어냈어야 된다면 김무성 전 의원은 집 나간 적도 있고 경험이. 집 나갔다는 얘기는 바깥 생각도 좀 들을 거 네, 아닙니까? 네. 친박에만 계속 있었으면 집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큰일을 못해요. 네. 집 나가고 고등학교 때 같이 적응을 같이 하셔서 좀 네. 나가고 있으신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고 박사님이 여러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네. 집 나가봐야 집이 좋은 거구나. 네. 이 춥고 배고픔을 경험해봐야 어머니 품이 좋은 거구나. 다시 돌아오고. 예, 그리고 또 네. 나가면 또 이제 바깥 여론을 듣거든요. 노숙자 옆에 있어 보면 이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탈박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네. 집 나가서 친이들하고도 놀아봤고 또 이재호 의원하고도 옛날엔 사이 안 좋았는데 또 저 이재호 의원이 그때 보궐선거 되니까 1인 선거했을 때 김무성 그 당시 원내대표가 야 역시 선수는 선수다고 둘이 파란 데서도 하고 뭐 이런 두루두루 경험이 과거의 비서형 그 인간하고 달리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참모형 인간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스스로가 이제 공천이 떨어지면서 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때 하기로 여러분 한번 돌았다 전 왔는데 김도영 씨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게 배지 달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황당하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황당한 경험을 좀 통해서 어제도 이제 그 뭐 야권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저 무슨 세입니까? 세금이 무슨 세죠? 지금 부유세. 부유세 문제를 먼저 선점하고 이런 걸 보면 아 김무성 가기가 잘 됐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대본이 좀 잘 돌아갈 거다. 좀 한 가지 말씀 좀 보내고 싶은데, 뭐 90점을 주니까, 네. 이제 학교 강의도 하는 모양인데, 점수를 매기네요.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비대위원한테 점수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아. 잘 준다고, 그러면서 70점 주더라고요. 아, 깍쟁이가. 예. 그런데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정식에서 백의종군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97년에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 이제 네 번째 도전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 일체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 일체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얘기를 엊그저께 했어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도 자기는 일체의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임명직에도 안 나가니까 백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의종군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선언으로 끝날 거냐? 지금 새누리당 안에 백의종군 선언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청원 고문이 백의종군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유승민 전 최고위원이 네. 백의종군 선언했잖아요. 그 백의종군이라니까 그러니까 임명직은 안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체의 무슨 네. 선거 캠프에서 자리도 안 받겠다. 유승민 전 최고위원은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청원 전 고문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이미 맡았으니까 이거는 하는데 선거에 이기더라도 내가 장관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원래 좀 내려놔야 뭐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놔야 뭐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역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본부장의 백의종군 선언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공동본부 위원장에 저는 정몽준 의원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까 그 박상원 박사는 그 아생연후 살타 이래서 이제 우선 집안 단독부터 하고 이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명의 이 위원장 중에 김성주 위원장이나 김용준 위원장은 무슨 집안 단속하려고 영입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예. 네. 예, 이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표를 갖고 와야 될 분들이에요. 네. 황우여 대표는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지금 사퇴를 그동안 사퇴 요구를 받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습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대표도 지냈고 유력한 경쟁자였던 정몽준 전 대표가 위원장으로 앉으면서 당내 분란, 예컨대 이재호 의원까지 포함한 이런 것들의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치적 역할은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무성 총괄본부장 이렇게 예. 가는 건 아니겠냐. 아. 네, 그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지금 여론 동향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이번이 기폭제가 돼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탄력을 받을까요? 예. 네. 아까 이준석 비대위원이 70점, 박 박사님이 90점. 예. 저는 8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건 제 견해도 담겨진 거고 여론조사 지표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인선이 있었던 수요일 목요일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박근혜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2% 오르고 양자구도에서는 한 1%대로 상승을 했어요. 예. 네.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상승은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40.3%였고 박근혜 후보가 다자구도 37.6%예요. 그러니까 아직 새누리당 지지층으로부터 100%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재호 의원하고 아직 좀 앙금이 남아 있고 여전히 그 당내 내용이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가 이제 돼야 일단 새누리당 지지층으로부터 100%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담겨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앞으로 이 당 안의 문제도 있지만 또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 송호창 의원이 오긴 했는데 득보다 득보다 실이 좀 많았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습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졌다. 안철수 후보가 수 목요일 조사에서 예. 다자구도에서 4.4%나 빠졌어요. 수 목요일 조사 죄송하지만 표본 오차 그거 좀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그- 방송법하고 예, 예. 선거법. 저희가 1,500명, 네. 15세 이상 유권자 대상으로 했고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네. 다자구도는 4.4%,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양자구도에서 1.2%,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의 또 야권 단일화 구도에서 4.6%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요일 목요일 조사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 그 입당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쪽 캠프로 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야권층이 좀 분열을 했고요. 입당이 아니라 입캠이죠. 입당. 네. 그리고 뭐 직접 또 문재인 후보하고의 그 뭐 예. 무소속 대통령 관련해서 그렇죠. 정당 본인이 이제 후보론과 네. 전면에 나서서 좀 감정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당파층은 이제 그 안철수 지지층으로 이제 옮겨간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나 나머지 지지층은 또 문 쪽으로 많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분돼 가는 과정입니다. 감정 싸움이 심해지면서 지지율도 양분돼 가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1강 1중 뭐 1약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강 2중 구도로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가